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7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일요경마는 서울, 부산, 공희. 매우 혼전도가 높은 경마일입니다. 인기마에 대한 맹심보다는 이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요 해설 방송에서는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복병 전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적중 내역입니다. 네, 지난주 적중 내역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7호는 능력 좋은 신마도 있는 가운데 최근에 다소간 전개 미스로 아쉬운 전력 보인 말이 재도전이 가능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말이죠. 6번 썬더그레이트의 선전을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는 1300m에서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었던 경주인 것은 맞습니다만 외곽 게이트가 결코 유리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모두 극복을 해내면서 감량 이점을 적극 활용한 전개를 제대로 잘 펼쳐줬었다라는 부분. 우연이 아니라 이제 힘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6번 썬더그레이트 우선 주목이 필요합니다. 네, 직전에 데뷔 후 첫 번째 입상을 거둔 6번 썬더그레이트 하이페이스 단거리 외곽 불리함을 이겨낸 전력이죠. 6번 썬더그레이트를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전력은 10번 킹포스입니다. 데뷔전 더킹 크레이시 글로벌 뱅크부터 이전째 위더 프렌드 주먹도끼. 직전의 경주는 또 무사와 갤럭시 파워까지 스피드와 잠재력을 갖춘 전력들이 많았던 상대를 만났던 마필이 킹포스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 주폭 모두 갖춘 전력이고 오랜만에 드디어 해볼 만한 상대의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아낄 이유 없는 기본 능력 10번 킹포스의 선전은 가장 앞서 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종목 버크 3착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근 싸웠던 편성보다는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의 전개 이점도 극대화할 말이죠. 10번 킹포스를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 10번 킹포세를 우선 상대마로 지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음인 것은 분명한 말이고요. 함께 어울려서 8번 맥스 썬더 같은 경우 조금 직전 경주에는 출발이 좀 좋지 않으면서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이라고 한다면 1000m 단거리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 8번 맥스 썬더가 되겠고요. 3번 한일강자의 경우도 직전 경주 상대마들이 의외로 셌었죠. 이제는 힘이 제대로 붙으면서 자신의 걸음을 보여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말 3번 한일강자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더 앞선에서 이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3번 한일강자와 8번 맥스 썬더의 이 선입관 끈끈한 전력을
기대하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자, 이번에 백동일위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제시도 8번 맥스 썬더의 순간 스피드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데뷔전은 외선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밀려 있었던 가운데 그 이후의 경주들에서 스피드를 빠르게 보이면서 선두권 가담 능력이 여유가 좋아지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전 경주는 전개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던 모습이라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맥스 썬더가 선행을 나서주면 좀 더 좋겠지만 설령 선행을 못 나선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기존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좀 더 수월한 전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8번 맥스 썬더의 기본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 3번 한일 강자는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뛰어주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주행 심사 모습에서는 둔탁함이 있었다라면 실전을 치르면 치를수록 힘에 대한 모습과 스피드까지 붙어나가는 모습이라 최적 전개 가능한 변화 좋은 3번 한일 강자도 타이밍 자체를 잡아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6번 썬더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도가 이제 별정 A형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가장 조건이 좋죠. 물론 직전 경주 자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리한 전개 조건을 극복했던 모습도 있습니다만 이동진 기수의 연속 기승 속에 상대 조건에서도 앞서 있는 이번 구도에선 최근의 기세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저희 시도 동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최단거리 경주고 하위 등급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누가 앞선을 지배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열쇠가 되겠는데 안쪽에서 한번 한일강자나 외곽의 12번 제이스톰 거기에 8번 맥스 썬더가 두텁게 선두권을 형성할 듯합니다. 10번 킹포세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다소간 아쉬운 착승권이지만 이번에는 최근 들어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전개도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이 10번 이 킹포세이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쪽에 3번 이 한일강자는 데뷔 전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직전에 이 발주 능력이 향상되며 선입관 끈끈한 전력 보였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이 강공 선행 작전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외곽 12번 제이스톰도 충분히 이제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데 직전에 입상 시 이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외곽 돌구도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죠. 거기에 10마 7번 썬볼트가 있는데 이 주행 심사 때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의 2선 적극적인 외선 전개를 펼쳤고 직선의 3두 경합 시 막판까지 근성 발휘, 이 별다른 추진 없이도 채찍 없이도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이 10마 7번 썬볼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7번 썬볼트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가장 껄끄러운 마필로 저희 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구도 자체가 안쪽 자체를 벗어나서는 뭐 썬볼트부터 맥스 썬더, 제이스톰이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를 해볼 텐데 제이스톰 같은 경우에는 순간 스피드는 좋은데 뒤가 좀 짧아서 좀 걱정이 되고 썬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잠재력과 스피드를 충분히 갖춘 전력이라 저희도 당일 상태 체크 후 충분히 변화 가능한 세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는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종반 압도적 결정력 선보인 6번 썬더 그레이티 약편성 혹이 만난 전개까지 유리하죠. 10번 킹포세 2도의 마필 우선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꾸준하게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이는 말, 최근에 전개 미스,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친 말들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입상 성패가 가려질 4경주 접전 구도인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의 패인이 매우 분명한 말들의 서력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우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직전 경주 패인 중 하나가 전개인 말들 우선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었던 말은 대표적인 말이죠. 4번 하늘의 스타입니다. 원체 빨랐던 흐름 속에서 외곽 게이트 10번에서의 밀고 올라오지 못했었던 그 모습이 매우 아쉬웠었던 상황인데요. 본래 다리 쪽으로 이렇게 튼튼한 말이 아니라서 좀 출전 주기 길게 가져가고 있는 말이라는 점, 2번이 적정 출전 주기라는 점, 인코스로 들어와 있고 안쪽에 선행마가 2번 라운로키 한두 분이라는 점, 역시 4번 하늘의 스타에게는 호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두 마리의 선행권 말들에게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11번 현무. 11번 현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패인이 불어난 체중이었죠.
무거워진 부담 중량, 거기에 더불어서 불어난 체중은 말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아쉬웠던 대목. 자, 이번에는 다 모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무, 선두권 적극 공략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6번 햇살왕자, 선임력을 과시할 수 있는 편성이죠. 이 사두의 말이 초반부터 건너편 직선주로 지나서 코너 돌아서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자, 설명이 안 됐었던 말은 2번 라운로키 뿐인데요. 사실 2번 라운로키는 직전 패인 공백 복귀전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게이트 이탈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그 공백에 대한 적응력, 실전 감각 회복 면에서 약간 밀리면서 재차 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2번 게이트 인코스 이점을 살려줄 것이고요. 4번 하늘의 스타와 함께 경합 아닌 경합성, 레이스를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11번 현무 역시 직전 경주, 무거워진 부담 중량 적응을 해놓은 상태고요. 체중이 빠진다 하더라도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햇살 왕자, 직전 경주, 본인이 결국 직선에서 기대면서 좀 아쉬웠었던 페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결정적으로 코너로 돌아 나오면서 인코스에 있던 6번 컬러스 퀸 문세영 기수 기승했었던 말에게 다소 방해를 받게 되죠. 그것이 라스트 한 발을 쓰지 못했던 원인이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서력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들의 전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풀어진다면 그야말로 이 안에서 입상권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그중에서 가장 서력전이 급한 말, 4번 하늘의 스타의 선행 후 버티기와 공백 적응을 잘 해놓은 2번 라운루키의 도전, 11번 현무와 6번 햇살 왕자까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개 풀어낼 수 있는 4번 하늘의 스타의 선전을 우선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4번 하늘의 스타는 재능력 발휘에 좀 실패한 아쉬움이 있었죠. 인기 대비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모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이 주기가 딱 맞고 자, 이번에는 강공 선행 작전으로 최근의 졸전을 만회할 듯하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4번 하늘의 스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이연 요 4경주 도전 가능한 마필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보는 맥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저 역시도 하늘의 스타 11번 현무 우선 2뒤의 선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전개구도 자체에서 최근에 아쉬움 풀어낼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늘어난 부중과 체중 때문에 마지막 타이밍을 뺏겼던 것. 하늘의 스타는 수월한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좀 더 전개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라운로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배통이 좀 심했던 모습에 휴양 공백이 길었던 것이 원인이 됐던 걸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마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스페셜 라이트란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경주 적응 능력을 빠르게 회복을 해 나가면서 초속은 빠르지 않습니다만 중속과 뒷선 탄력은 나쁘지 않죠. 뒷선 직전의 경주 역시도 뭐 승급전이었음을 감안을 한다면 밀린 전개 이후의 한 발 자체는 충분한 인상을 남겼다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구도 자체가 선두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정맞은 스페셜라이트의 선전 가능성은 결국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앞선이 라온에이스가 이끌었던 레이스 속에서 어설프게 선입견들이 뭉쳐지면서 추입을 선택했던 스페셜라이트에게 마지막 한 발의 기회가 왔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말이 6등급 고별전처럼 무빙성 전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번에도 입상권 타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4번 하늘의 스타가 이끄는 레이스 거기에 2번 라운로키가 가세하고 11번 현무까지 가세를 해준다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과연 이번 경주의 그 성격이 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김지영 의원께서는 이제 선두권이 좀 강한 전력이 아닌가, 선두권에서 해결이 되는 레이스로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7번의 스페셜 라이트가 타이밍 갖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이 백동일 의원과 김지영 의원의 그 이견차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리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 스페셜 라이트가
직전 경주는 이제 흐름 빠른 레이스 3코너에서 빠르게 무빙 전개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는 워낙에 좋은 결정력을 발휘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자,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뭐 15번 현무도 직전에 체중 증가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적정 체중이 돌아온다면은 이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거기에 10번 미스터킹이 직전에 코스 2점에 내선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 밀려났습니다만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을 보였고 자, 충분히 초반 전개에서 선두권이 옥신각신할 때 2, 3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이 10번 미스터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스페셜 라이트하고 같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10번 미스터킹 같은 경우에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적극 활용했었던 전개였고요. 심지어는 햇사랑자보다 더 앞선에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개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자, 이번 4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졌죠. 내측 게이트 배정의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4번 하늘의 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혼전 레이스 구도 속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의 가장 큰 맥락은 선행마를 무엇으로 잡느냐, 누가 선행을 나갈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제 선택은 직전에도 확실하게 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말이죠. 2번 마이비전입니다. 이 말의 성격 자체를 안다라는 것이 경주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안 맞으면 뛰는 말이에요. 즉 직전 경주처럼 스스로 선행을 모색을 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대차의 경지력까지 낼 수 있을 만큼 이미 컨디션은 상승세 타고 있는 말이고요. 이 말이 2번 게이트다. 모래 안 맞고 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승급전, 재승급전이에요. 직전 강급전이었고요. 승급전 4등급에서도 모래 안 맞았을 때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던 이번 마이비전에 대한 강한 믿음을 먼저 실어드리면서 이번 5경주 추천 경주 접근을 해봐야 되겠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들, 이번에도 이 4등급까지 올라오면서의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능력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아닌 말들, 마방의 평가가 좋은 말들 위주로 확실한 압축과 확실한 환수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적중 나누겠습니다. 입성 확률이 높은 전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습득하는 그 말, 선행이죠. 2번 마이비전 모래 안 맞고 직전에 선행을 나서니까 대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재승급전에서도 코스 2점, 단독 선행이 유력시가 되는 가운데 자, 이번에도 중심권의 마필로 김지영 의원께 강조해 주셨고요.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대의 마필들이 난해하게 팔려나가는 현실 속에서 자, 전개 2점과 또한 의지 강하고 마방 내용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동거리 그야말로 역습 가하며 복병 전력으로 입상한 마필도 있고요. 자, 뚜렷하게 이제 힘들어찬 면모 속에 이제는 중거리까지 검증된 마필 여럿이 출전하는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구도예요.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만만치 않다. 그 한마디가 가장 좀 와닿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 누구도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안 될 수 있고 사실상 딱 따져봤을 때는 믿을 말이 없어요. 1700 자체에서 최근에 회복세를 보였던 마필들 자체가 연투가 가능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기존에 안 됐던 마필들의 전개 조건을 따져봤을 땐 전개는 좋아졌는데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6번마 스카이시티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첫 입상했던 마필 자체가 장거리에서의 입상이었었죠. 우선 장거리 자체 추진 자체는 입증을 받은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선입 가담 이후에 몰고 가는 주폭 자체가 여유가 많은 마필이기도 하고 결국 따져본다라면 이번 경주가 안쪽 윙플라이라던가 바깥쪽에 에클리어 뷰티 그리고 외선에 있는 뭐 샤나우 정도가 순발력이 있다라면 그 선입권 운수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 승급전 적응을 마친 6번 스카이시티의 잠재력과 기수와의 호흡을 가장 기대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주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말이죠. 이미 동거리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 전력이 있는 6번 스카이시티 직전 절전을 만회할 편성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높은 점수 주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빅픽처 그리고 있는 말이죠. 8번 에클레어 뷰티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사실 말값이 워낙 고가의 말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초반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직전 경주 보다 단거리에서 출마 투표 때 탈락을 하면서 1700m로 선회를 했던 것이 오히려 주요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적정 거리, 적성과 자신의 그 스타일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다가 직전 대비 힘이 부쩍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8번 에클레어 뷰티 이제는 자신의 몸값을 해줄 때다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비싼 그 몸값을 자랑한 말이죠. 8번 에클레어 뷰티. 항상 단거리 짧은 감이 있는 선행마로 봤는데 직전에 잘 뛰었죠. 네, 선입 따라가며 동거리를 우승했습니다. 힘들었던 면모 8번 에클레어 뷰티이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일본 보석 상자가 눈에 띕니다. 정말 좀 답답한 모습이기도 해요. 초속 자체가 빠르지 않고 중반 이후에 역습에서의 탄력은 좀 있는데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레이스 자체가 관계없이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구도는 모든 마필들 자체가 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폭을 보였던 일본 보석 상자의 최적 전개 이점 타이밍 자체 좀 기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샤나오도 직전 영주 많은 변화를 보였다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워낙에 인게이트 이점이 좋았던 남원퀸이 초반에 빠르게 이끌었던 페이스를 2선에서 압박을 하면서 당시 주폭이 좋았던 천비색에 아쉽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만 기존 따라가는 전개의 근성 자체도 이전에 보였던 탄력과는 다르게 좀 더 근성을 보였던 점에서 10번 샤나의 선입 전개, 선두권 가담 능력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번마 아주페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서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전 경주에서 철저히 좀 참았던 전개였어요. 참으면서 한번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한번 적응력을 보였던 모습 이후에 직전 경주 몰았을 때의 주폭 자체는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추진이 강한 안토니우 기수의 안장이라면 이번 군도 좀 더 빠른 한 발 가능한 전력으로 상승세의 전력 아주페안까지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네, 선입감 끈끈한 전력 가능한 1번 보석 상자 10번 샤나오에다가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입형 마필이죠. 5번 아주페앙을 복병 전력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1번 보석 상자의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결정력이 부족했었던 그 한 발 부족의 아쉬움이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현등급에서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 중에는 거의 이편성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 단계만 더 순위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12번 왕대장 그리고 5번 아주페왕 두 마리 모두 직전 경주의 복병이었던 말들입니다. 이게 당일 인기마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먼저 저도 궁금해지는 편성이기도 하고 복병이었던 말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의 연투가 불가능한 편성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추입 탄력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앞선에서 결정이 날까요? 아니면 앞선이 무너지고 막판에 역습가을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직전에 12번 왕대장은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구도 속에 후미에서 참고 한 발 추입 입상 우승을 했죠. 자, 그 작전이 주요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강해 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1번 보석 상자는 직전에 서둘렀어요. 심한 배가 안 됐습니다. 막판에 왕대장한테 역습 허용했는데 앞선의 빠른 페이스를 초반에 서둘러 따라가느라고 코너에서 또한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하느라고 오히려 그게 해가 됐죠. 원래 질집성인 차분하게 참고 중위권 정도에 있다가 막판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이라면은 이번에 코스 이점도 있고 1번 보석 상자는 최근에 연달아 그 착순권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결정력이 보강된 8번 에클리어 뷰티, 직전에 끌리는 악벽을 잘 제어하고 초반에 선행 나서지 않고 따라가며 압도적인 경주 능력을 보였죠. 자, 이번 경주 10번 샤나우나 2번 윙플라이와 함께 초반 최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이고 보내놓고 따라가도 이 승급전에서 동거리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무너질 때 한 박자 빠른 스퍼트에 요 12번 왕대장도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네요. 결국 이 6경주는요, 이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앞선이 강하냐, 앞선이 약하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겠고요. 앞선이 강하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은 1번 보석상자, 8번 에클리어 뷰티, 6번 스카이시티 등을 높게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막판 한발 역습도 가능하다 하면 5번 아주페항, 12번 왕대장 등도 당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장거리 무대에서도 현등급 검증을 받은 전력이 있고요.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중반 한발 역습가할 취입형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외곽의 12번 큐피드 플라워죠. 자, 직전에 작년 오크스배 우승마 제주의 하늘에 이어서 2착을 했는데 당시 흐름을 빠르게 이끌어서 선행마 시종 경합성 선도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장거리 1900m에서 끈끈함을 보이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자, 이번에 거리 내려 1700m 출전에 이 발빠르게 선두권을 질주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이 눈에 띄지 않네요. 최소한 두 번째 자리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요 12번 이 큐피드 플라워 과거 주행 불량기도 완연하게 해소가 되면서 안정화까지 도모된 만큼 12번 큐피드 플라워가 중심권의 마필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3번 스마트 파크가 직전에 외곽 불리함을 극복해냈고 또한 4코너 부분에서 진로가 막히는 악재를 이겨내고 근성발이 1400m 입상을 했는데 자, 막판 한발 결정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늘어난 1700m 레이스지만 차분하게 참고 한발 마지막 결정력의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3번 스마트 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파크가 되겠고요. 자, 4번 로켓킨이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적정거리 1700m고요. 직전에도 1900m 3선 따라가며 막판에 한 발 부족했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1700m 내선, 2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 4번 로켓킨의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고 5번 나트랑도 직전에 늦발 이후 초반 진로가 막혔죠.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 보였는데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 7경주는요. 자, 중장거리 이미 검증이 완료된 말이죠. 12번 큐피드 플라워 이번에 거리 내려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이점도 극대화할 마필로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자 후미 추입이 통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선에서 끈끈함을 보일 마리에게 돌아올 것이냐 당일 주로 상태와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하고요. 자, 환수 최강의 압축된 추천으로 서울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당일 현장에서도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등급 마필이 대거 출전했고요. 자, 은근히 도전 세력들의 전력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것 같은데 일단 2번 아들의 진주가 최근의 연투의 상승세 직전의 승급전 1800m 무대에서도 입상을 차지했죠. 당시 이 반테보 늦발 이후에도 중위권 힘한배를 잘했고 4코너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1800m 승급전 입상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직전과 같이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7번 담양태양 함께 뛰었단 말이죠. 보내놓고 인코스 따라가며 이 출발을 직송하는 가장 긴 이 1600m 거리에서도 현등급 경쟁력을 출중하게 발휘할 2번 이 아들의 진주가 되겠어요. 자, 5번 PK세이가 역시 직전에 아들의 진주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던 이 현등급 중장거리 검증 완료된 말이죠. 자, 이번에 7번 담양태양 보내놓고 역시 2선에서 응수할 수 있을 듯하고요. 거리 내린 1600m 또한 보증 살짝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 봅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복병 전력은 1번 이 태양의 신화입니다.
자, 이 말이 올해 이 코리안 더비도 출전했던 이 19조의 기대주였는데 최근에 좀 졸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직전에는 야간 경마 타이밍에 출발이 좀 주춤거렸고 내선 투미에서 모래맞고 전개 펼치느라 늦었어요. 하지만 요 1번 태양의 신화는요.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진 마필로서 자, 19조 마방의 오경환 기수. 자, 작전 지시 이미 습득을 했을 겁니다. 뭐 초반 전개 1번 게이트 코스 이점도 있고요. 뭐 7번 담양태양을 제외하고는 뭐 빠른 말들이 보이지 않는 구도 속에 초반부터 적극성을 띠며 2선 최소한 내선 2선에서는 전개를 펼쳐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그러한 전개로 충분히 최근의 출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번 이태양의 신하고요. 어쨌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은 7번 담양태양 직전에 막판 한 발 부족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최선 강공 선행 작전 주요할 듯합니다. 결국 자, 이미 현등급 중장거리 검증 전력이고 코스 이점의 전개도 유리한 2번 아들의 진주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한 내에도 분석하는 과정, 보는 관점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역시도 이번 아들의 진주 승급전 적응력 충분했고 최근에 이제 흙을 맞는 것을 싫어했던 BKSA가 선두권 공략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서 BKSA 선전 저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7번 담양태양은 동고래 자체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선 전개 2점 속에서 마지막 근성이 좋은 마필이라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자, 이 마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번마 다르마라라는 전력이에요. 힘적인 모습은 굉장히 여유가 많죠. 직전 경주에서도 흐름 자체에서 코너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직선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마필 자체가 흙을 맞으면 안 돼요. 흙을 피한 전개만 펼쳤을 때 어느 정도의 주폭 자체, 상대 마필과의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처음 전개 자체에서 자리 선점만 잘해준다면 이변 복병 세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다름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 다르마는요. 기승기수가 어떠한 전개를 펼쳐내느냐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갈려지는데 이 과거 유현명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두권을 진입하고 모래를 들맞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정확히 핵심을 찝어주셨네요. 모래 민감성이 아직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 들맞고 외선에서 좀 더 앞선에 붙여가지고 이 전개를 풀어준다라면은 이 6번 다르마는 충분히 이 복병 가치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별점 B로 펼쳐지는 경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불리해진 말은 9번 무적비카가 되겠고 앞말 2마리, 2번 아델의 진주, 5번 BKSA는 부담 중량의 2점까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2번 아델의 진주, 5번 BKSA는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9번 무적비카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9번 무적비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선두권 공략이 입상권에 직결이 되는 유형의 말이었었던 반면 직전 경주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 따라가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1800m까지 입상 우승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1600m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9번 무적비카 이 말에 대한 평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겠죠. 그만큼 이 부산 4경주가 도전권들의 전력이 또한 복병 전력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혼전 레이스인데 이 9번 무적비카 이번에 가장 높은 레이팅, 과거 이제 선두 선입 작전으로 단거리도 좋은 전력 보였고 1800m까지 전력이 있죠. 직전에 참ቋ을 마지막에 몰았으니 걸음이 나왔는데 단 한 가지 이번에 12월 17일부로 30조에서 14조 윤영기 마방으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컨디션을 조절하고 훈련을 시켰을지 당일 좀 상태감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보여준 능력상은 요 9번 무적비카도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중장거리 검증 전력 코스 2점의 연투기 대시가 가장 높죠. 2번 아들의 진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착승권의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 편성 호기를 만났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최근에 악벽을 떨쳐내고 상승세 보이는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가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치러지고 있고요. 기존에 승급을 하고 있는 마필들, 강급되고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그동안의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 여러 두의 마필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건 자체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한 3두 정도 눈에 띄는데 그 마필들 모두가 뒤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최근 다시 한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외곽 포인트 12번 구통사인 선전을 다시 한번 믿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초 바닥 추입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외선에서 흐름을 잘 따라가며 연투를 이어놨었는데 상대 마필들의 좀 압박과 견제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이 표출하지를 못했었죠. 늘어난 거리를 맞아서 충분한 적응력을 보였었고 11월 달의 경주에선 김효정 기수의 감량 요건을 한번 활용해 봤었는데 김효정 기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전개를 펼쳐서 그러고도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죠. 직전 경주에서는 여유 있게 선두권에 가담하고 나서 예전의 탄력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선두권의 세력들이 강하지 않은 구도, 다시 한번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통사의 상승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권, 도전권 세력 중에서의 압축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한데요. 바로 붙어있는 11번만 난초의 고향이 다시 한번 근성을 발휘하면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입 이후에 한발 가능성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 3번만 최고머니가 이제 거세 이후에 최근 다시 한번 근성을 발휘하면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적 선입 작전 통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5번만 힐톱의 꾸준한 주폭 자체도 결코 이번 경주 충분한 경쟁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두의 근소한 기본 기대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번은 당대 걸작의 기습 선행, 또한 바깥쪽에 있는 전력 중에서는 강급 이후 역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10번 전승대세까지 여러 두의 마필까지 복병권의 세력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우선적으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필 중에서도 꺾어드릴 마필 한 3두가 눈에 띄고 있고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도인 만큼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자신감 있는 오늘의 경주 위력 있는 승리 약속드리면서 당일 현장 상태 체크 이후에 강력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구통사는 데뷔 초에 발작벽도 심각했던 말인데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좋은 전력을 보였던 말이죠. 이제서야 2등급이네요. 예전역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2등급 무대에 51.5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에다가 이 발걸음 터진 말이죠. 자, 12번 구통사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들이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중장거리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스태미나를 갖추고 있고 또한 의지 강하고 이 전개까지 받쳐주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이제 선두권이 촘촘하게 진행될 단거리 1200m입니다. 선행마 3두가 눈에 띄는데 과연 이 경합을 떨쳐내고 앞선에서 끝날 것인가 혹은 앞선이 무너지고 막판에 올라오는 말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스피드의 기반이 좋은 전력들을 모아놓은 구도예요. 하지만 그 마필들 모두가 지구력의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개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전개에 구애받지 않는 최근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마필을 필두로 해서 그 틈새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습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 전력들의 좀 더 상세한 설명 속에서 전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구도 자체에서 선두력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해요. 안쪽에 있는 전력들이죠. 1번마 리드킨, 그리고 2번마 슈퍼찬스, 빠른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4번마 아르고 멜로디. 이 3두 누가 선행을 나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리드킨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나머지 마필의 압박을 받아야 하고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 마필 모두가 경합성 레이스 속에 타 마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3두의 선행권의 마필은 모두 배제하고 이번 경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드릴 전력 중에서는 전개에 구애받지 않는 전력이죠. 상승세의 전력 7번마 위너골드가 선행이든 선입이든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앞선 전력으로 소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연이어 최적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 흐름 자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전력, 3번 오픈뱅크도 이번 경주에 선입 가담 능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선입권 선입권 자체, 앞선 자체가 무너진 이후에는 그 중반 이후에 끈끈한 탄력으로 이변이 가능한 구마 푸른매도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 전개 자체는 밀리겠습니다만 주폭 자체에서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대주신의 역습까지 기대치가 높다는 평가인데요. 촘촘한 전개 속에서 선두권 가담 이후에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의 기세가 막강한 7번 위너골드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여전히 믿음이 앞서 있다 믿고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데뷔전 가벼운 적응 이후에 빠른 성장세 속에서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는 승급전에 1,400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상대 자체의 압박도 만만치 않은 구도였었는데 초반 발주에서 전혀 추진 없이 흐름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운영을 했었어요. 가벼운 말머리 속에서 3선 가담, 그리고 직선 코너에선 마필이 알아서 2선에 가담을 했고 직선 구간에선 여유 있게 입상을 했죠. 이번 구도가 부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상대들 자체 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밀리지 않는 7번마 위너골드는 어떤 전개 요건이라도 입상 자체에서는 앞서 있는 전력, 입상의 한 자리는 믿음이 앞서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선 추임력이 좋은 전력이죠. 6번마 대주신의 역습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폭 자체에 비해서는 입상력이 좀 떨어져요. 단거리 추임력이 여유는 분명한데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의 타이밍은 아쉽죠. 아직은 1,400 거리는 조금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들의 흐름이 빨랐다 하더라도 매번 끝걸음을 남겼던 모습은 아직도 매번 아쉽다는 판단인데요. 레이스 흐름이 빠르긴 합니다만 앞서 있는 마필들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하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는 병합 훈련 성과가 상당히 우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 추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적임 거리 6번 대주신의 역습을 가장 높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최적 선임이 가능한 전력이죠. 3번마 오픈뱅크도 도전 세력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빠른 레이스에 익숙한 마필로 선두권 장악 능력뿐만 아니라 선입에서의 기본기도 끈끈한 세력이에요. 최근 상태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결국 40조 성문길 마방에서 13조 자체로 이적이 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훈련을 잘 소화하내며 종반 근성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개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1번, 2번, 4번 마필들 틈새에서 흐름에 밀지 않은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고요. 훈련 시 주폭이 살아나고 있는 이번 구도에선 3번마 오픈뱅커의 끈끈한 선임력도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최대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마 푸른매라는 전력. 2016년 12월에 데뷔전을 치르고 졸전 이후에 17년 4월까지 휴양 공백을 가졌던 전력이죠. 주행에 다소 민감성을 노출했던 모습이지만 선입권 스피드는 매번 꾸준함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전 기수와 호흡을 맞춰온 모습으로 3대적인 감량 조건은 여유가 좋아졌어요. 사실상 이번 구도에서 9번마 푸른매의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푸른매 자체가 최근 밀려난 전개보다는 선입권 후미권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면 앞선 자체가 무너졌을 때 그 흐름에 끌려 들어올 가능성에 최대 이변이 가능한 전력인 만큼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9번마 푸른매의 최대 역습,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가지고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력이죠. 아직도 보여줄 거름이 많다. 7번마 위너 골드를 필두로 해서 적인 거리 맞아 빠른 타이밍 속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6번마 대주신, 내측 최적의 선입이라면 가능성 좋은 3번마 오픈뱅크, 선입 이후에 앞선 무너질 시 최대 이변이 가능한 9번마 푸른매의 가능성까지 4대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네, 흐름 빠른 단거리 1200m입니다. 이 7번 위너골드가 내측의 1번 이 리드퀸이나 4번 아르고 멜로디 등의 이 발빠른 선행마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이 중심권의 마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권 이 세력들이 상당히 저희 자체에도 좀 이견이 나타날 수 있는 경주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챙겨드릴 텐데요. 자, 김지영 의원 역시 7번 위너골드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권들 복병 전력도 소개해 주시죠. 네, 7번 위너골드는 현등급 경쟁력을 이미 확실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충막감이 되겠고요. 저도 6번 대주신,
이 말은 특이하게 1200m 단거리 추입이 더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대주신의 선전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9번 푸른매를 복병으로 소개를 시켜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위치에서 복병같이 12번 미스터 큐피드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전개도 처음에 그리실 때 들고 일어설 뻔했습니다. 4번 아르고 멜로디의 선행을 인정을 하면서 왜 이 말을 추천권에서 배제를 했는지 경합보다는 오히려 4번 아르고 멜로디가 더 빠른 선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고 멜로디가 선행을 성공하는 조건에서는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근데 아르고 멜로디의 단점 자체는 흙을 맞으면 안 뜁니다. 더군다나 선입 가능성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매번 결정력을 보이는 바가 없어요.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리드킨, 슈퍼찬스, 오픈뱅크를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르고 멜로디가 보여준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개 구도로 따져봤을 때 아르고 멜로디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 4번 아르고 멜로디는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저는 뭐 안쪽에 1번 리드퀸 직전에 출발 후 방해받아 쳐졌지만 원래는 빠른 말이죠. 3번 오픈뱅크도 초반에 빠른 말이고. 자, 코스 2점의 감량 혜택에 이제 선행을 모래를 맞으면은 이제 내재 능력이 좀 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장추열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추열 기수가 4번 이 아르고 멜로디를 의지적으로 선행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선행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편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지영 의원과 이 부분은 동의하는 가운데 4번 아르고 멜로디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 위너골드는 뭐 어떠한 전기가 앞선에서 걸리적거리는 마필들이 있더라도 따라가도 충분해 보이네요. 자, 거기에다가 6번 대주시는 어느 시점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고, 10번 코디앙 러브가 문제예요. 강급됐어요. 직전에 1400m 2등급 무대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강급. 자, 부담 중량 살짝 올라갔습니다만 줄어든 거리에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복병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구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선두권 자유전기 이점을 극대화할 7번 위너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7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무대 1800m 단순한 편성으로 보입니다만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직전의 아쉬움을 풀어내야죠. 1번마 굿 캐스팅입니다. 휴양 공백 이후에 1등급 첫 도전이었던 11월 달의 경주에서 열악감이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딱 한 가지 이제 흐름이 너무 빨랐다는 거겠죠. 1400m에서 레이스 흐름을 끌었던 뭐 헤아라든가 뭐 투데이 그런 마필들의 흐름을 끌다 보니까 그 흐름을 쫓아가다가 끝나버렸어요, 경주가. 하지만 이번 경주는 1800이고요. 선두력의 기반을 가진 마필들이 검증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적 전개 요건이 주어진 굿 캐스팅, 이번만큼은 서력이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1800m가 적정거리로 보여요.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 내 손에서 모래 맞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적정거리 1800m, 뭐 흐름도 내 측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1번 굿 캐스팅이고요. 저번에 김지영 의원, 역시 뭐 1번 굿 캐스팅은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1번 굿캐스팅이 직전에 보여줬었던 경주력을 보고 봤다면 1800m에 출전해 있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죠.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왕년의 용자들이 다시 뭉친 편성 같아요. 6번 킹 오브 에이스. 사실 부산광역시장배 때 다리 부상으로다가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공백이 좀 길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마방에서의 기대치, 기수의 기대치는 그랑프리 출전이었죠.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장거리까지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았었던 말이고,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훈련을 해오면서 말의 컨디션 모두 끌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능력 재검증이 아니라 능력 발휘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7번 파티 어게인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승급전을 앞두고 1등급 승급을 앞두고 지금 휴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말의 기본적인 뚝심과 파워라면 1등급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다 골절 수술 받은 말이죠. 6번 킹 오브 에이스 공백 이후 컨디션 하자 없고 재검 시에도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엔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해 보여요. 6번 킹 오브 에이스
특히 강조해 주셨고요. 저번엔 백동일 위원 성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저희 시도 킹 오브 에이스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장배 오른다리 부상 발견이 됐었고 자세히 보니까 종골절이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휴양을 가졌는데 체중이 불었던 재검대 모습은 그때보다 더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리 상태도 여유도 많아졌고 스피드감을 보여줄 수 있는 킹 오브 에이스로선 저희 시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꾸준하게 1등급에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오마 천지파크도 가능성은 충분하죠. 과거의 천지파크는 선두권 가담 능력으로 1800m도 여유 있게 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 자체에서는 좀 흐름에 밀린 선취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1800m 그리고 직전 1400m 등 여러 대의 강자급의 마필들과 뛰면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왔던 만큼 오마 천지파크의 기본기도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대호시대에도 이제 안정감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체중 변동도 있었었고 최근에 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더라면 레이스 흐름이 빨랐던 구도에서도 이제는 추입의 타이밍을 너끈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라 감량 조건 좋아진 이번 구도에선 대호시대의 최근에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등급 검증된 전력들의 최근의 졸전 만회냐 아니면 승급전 나서는 신의 1등급 마필들의 선전이냐. 저도 1번 국캐스팅은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7도 단촐한 편성, 6번 킹 오브 에이스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중시권의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역시 3번 대호시대 대통령배 출전도 했었고 3관마 경주에서도 관심을 가졌단 말인데 직전 1번 편성에서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였죠. 감량 혜택의 승급전 1800m 적정거리로 보여 3번 대호시대 말씀드려 보겠고요. 5번 천지파크도 직전에 초반 홈이 쳐져 늪추입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끝걸음에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남겼습니다.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여요. 자,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직전의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편성 만났네요. 1번 굿캐스팅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8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순한 편성의 1등급 최강 편성에서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8번 흥룡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겠죠. 이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어떤 경주 능력을 보일지.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마필과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말 8번 흥룡이 되겠죠. 1등급에서 우승이 없어서 좀 아쉬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경마 팬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할 말이에요. 꾸준하게 입상 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말이죠. 단거리, 장거리 상관없이 자신의 기본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8번 흥룡 가장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흥룡보다 앞에 있는 말이 단거리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 7번 젠테놀이냐 5번 장산제왕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흥룡과 함께 같은 동일선상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6번 신규 강자이냐 이 부분을 당일 주로 흐름에 맞춰서 잘 선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해법인 것 같네요. 어찌됐든 8번 흥룡은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이번에 편성 우위를 만났다. 한 단계 윗사이즈의 말이다. 결국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어떤 말이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말씀드린 도전 세력에서 해법 찾아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백동일 의원 역시 8번 흥룡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흥룡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말 똑똑한 말로, 전 좋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데뷔처럼 끌릴 만큼 강한 선행력, 이제는 선력을 따라가 선입 응수해서 취입까지. 정말 마필 자체가 잘 소화하고 있고 이 정도의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마필로 평가하고 있고요. 후순위에선 저는 3번만 설록을 높게 평가합니다. 데뷔전 적응 이후에 마필 자체가 10연속 입상이 가능할 만큼 탄력적인 걸음이 있었던 마필인데 1등급 올라서 좀 주춤하고 있죠. 구저렴과 부정 때문에 주기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감은 크게 이상이 없어서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5번마 장산지향도 마방 이제 55조 마방에 있어 31조로 이적 이후에 스피드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어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세력으로 동조해보고 싶고 6번마 신규 강자는 오랜만에 정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어요. 상위권의 마필들은 뒤가 약하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들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선의권 응수에서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6번마 신규 강자는 이번 편성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권의 마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동일한데요. 자, 1등급 최강 편성에서도 그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시켜준 8번 흥룡은 중심권의 마필로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결국은 앞선에서 어떤 말이 버티냐가 문제인데 7번 젠테놀이냐 5번 장산지영이냐 아니면은 좀 더 2선 선의권에서 응수할 6번 신규 강자가 이번에 줄어든 거리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번 설록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기본적으로도 이 말도 출발 후 스피드가 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앞선에서 이 결정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마필들 뭐 7번 젠테놀이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이번에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1승기 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결국 자 서울 10경주는요. 자 선두권 레이스룸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에 단거리에서도 출중한 경쟁력 선보일 자 능력 우위 마필이죠. 8번 흥룡을 중심으로 이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10번 킹포세를 중심으로 6번, 3번, 8번, 12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4번 하늘의 스타를 중심으로 11번, 7번, 6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 보석상자를 중심으로 8번, 6번, 10번, 12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7번 위너골드를 중심으로 4번, 6번, 9번, 3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8번 흥룡을 중심으로 6번, 5번, 3번, 7번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2번 아들의 진주를 중심으로 9번, 5번, 7번, 1번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번 굿캐스팅을 중심으로 6번, 5번, 3번, 7번입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요 경마는 상당히 혼돈도가 극심한 구도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뭐 서울 경마는 지난주 휴장 이후에 이제 2주 만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많은 변수가 적용할 수 있는 월초, 연초 이 경마가 되겠는데요. 해당 경주별 그 착승 결과 혹은 입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당일날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이번 연초, 월초 경마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성과 있으실 것으로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